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라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과정의 첫 번째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고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하고 한국 땅을 밟는 과정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어디까지 살펴봤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지난 편을 꼭 다시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서 이륙을 준비하고 승무원의 안전 관련 지침 설명을 듣는 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타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륙과 착륙의 순간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만 하고요. 이륙 후에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오르게 되고 별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장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라는 경고 신호가 울리게 되면 반드시 다시 매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저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다면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있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기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항상 조심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한다거나 짐을 열어보아야 하는 등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모든 구역에서 항상 금연입니다. 국제선의 묘미는 바로 기내선에서 제공되는 여러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에 이미 다 비용을 지불한 것이긴 하겠지만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에서는 음악 시청, 영상 시청, 게임 등의 이 항공사별로 제공되는 여러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들을 이용하면서 즐거운 비행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팝 가수인 이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노래가 당시 비행기의 오디오 채널에서 흘러나와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한국에서 영국까지 가는 그 긴 비행 시간 내내 잠도 한숨을 안 자고 음악을 들으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몇몇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무료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들을 많이 축소시킨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주요 국적기들은 여전히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긴 비행 중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있죠. 한국에 들어오는 공항에서는 면세점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미처 구매하지 못한 물품이 있다면 비행기 안에 면세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쇼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내식과 간식이 여러 번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내식의 경우에는 항공사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항공편이 출발하기 수일 전까지 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식단들을 주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글루텐 프리 식단, 베지테리언 식단, 유아 식단 등의 이 특별 메뉴들을 미리 선택해서 이 기내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일반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메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때로는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비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즐거운 비행하고 계신가요? 이제 곧 한국에 도착한다는 기장의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잊은 것은 없는지 꼭 챙겨야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무원이 이 신고서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텐데요.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이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입국 신고서를 살펴보면 여러분의 이름, 성별, 국적, 생년월일, 직업, 한국 내 체류 예정지와 방문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서명을 적으셔야 합니다.
입국 신고서는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들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만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관 신고서도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당 한 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행기간, 출발국가, 동반 가족 수는 이 본인 외에 동반한 가족의 인원수를 적으시고 항공편명, 전화번호, 국내 주소, 휴대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품목의 소지 여부, FTA 협정 관세 적용 물품의 소지 여부, 미화 환산 $10,000를 초과하는 현금의 소지 여부,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의 소지 여부, 그리고 동식물 검역 대상 물품 소지 여부와 세관 확인 필요 물품 소지 여부 등을 이 신고일과 신고인 그리고 서명의 순서로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관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가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아니면 벌금 등의 이 불이익 등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 신고서의 경우에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긴 하지만 미리 기내에서 작성하는 편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가 겪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상태 질문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팬데믹이 심한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과거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과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2층 탑승구에 내리게 되는데요.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면 먼저 세관에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 일단 학업을 위해 체류하려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입국자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친 17세 이상의 재입국자들의 경우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유인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국 심사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들을 분리해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위한 입국 심사대 줄에 서야 합니다. 앞서서 입국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소개했었죠. 이때 이 입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여권의 위변조 입국 방지를 위해서 입국 심사관은 얼굴을 대조하고 몇몇 질문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국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어 얼굴 대조에 협조해야 하고요. 지문 정보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관이 묻는 몇몇 질문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입국 심사까지 잘 마치고 나면 내 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해당 비행기에 타고 있던 수화물이 세관을 거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우리에게 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이 내 것과 아주 비슷한 경우에는 가끔 혼돈해서 잘못 가져가는 경우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내 짐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해서 챙기시고요. 만약에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의 가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항 세관에 문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짐을 찾고 나면 인천공항 대합실로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다음 여정을 안내할 지인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을 만나기로 하지 않았다면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지 그 정보를 찾아두지 않았다면 공항에 위치한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셔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모든 노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버스를 통해 서울의 많은 정류장과 이 전국의 주요 도시로 갈 수도 있고요. 공항 철도를 이용을 해서 인천국제공항부터 서울 강북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서울역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몇몇 역들이 있어서 중간에도 내려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서울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KTX라는 고속철도와 바로 연결이 돼서 전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도 요즘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공항에 나와 있는 이 대기되어 있는 택시를 통해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순간까지의 여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공항 내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는 주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이용이 어려울 일은 없고요.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들은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등의 언어가 병행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빠르고 깨끗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이용에 편리하다는 수많은 장점들에 놀라게 되는데요. 다음번의 영상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구매한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영상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